안녕하세요. 2023년 3월 5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보시죠. 차트고요. 데일리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채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반전을 해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인지 특별한 레퍼런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 위클리 갭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오던 거는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준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형성된 고점으로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다시 내려왔고, 목요일 날 다시 저점을 만들고, 금요일 날 랠리를 했습니다. 금요일 랠리는 좀, 어, 특이한 랠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요일 랠리는 그냥 아웃스탠딩하게 발생한 랠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어나리시스로 딱히 크게 설명이 되지 않는 랠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웃스탠딩 무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움직임 보면은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두 가지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이 꼭지점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스탠딩한 랠리가 펼쳐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저점이 찍어졌기 때문에 신저점을 이 점으로 하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을 수 있는 여기가 잘 보이는 저점이어야 됐죠. 여기 그 다른 바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업트렌드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듯이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 체크는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것도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금요일날 올랐지만 여기 있는 150.10 선도 뚫고 151.74 프라이스 레벨을 못 미쳤죠. 154 이 점과 그 전에 있었던 이 저점과 이 고점으로 만들어진 그 프라이스 레벨인데 그 프라이스 레벨을 뚫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이 랠리가 금요일 장 끝나고 또 이제 페드 FOMC 멤버들 스피치가 계속됐는데 굉장히 호키시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그런 호키시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도 랠리를 친 거기 때문에 월요일에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위클리 갭이 있어서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치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데일리 갭을 높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에도 빠진 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되게 멀리서부터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진 어퍼 트렌드 라인에 맞아 떨어지는 이 꼭지점에서 근처에서 맞물려서 이게 세 가지 트렌드 라인이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서부터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꼭지점이
저항점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항선에 맞물리면서 빠졌다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화요일에 갭으로 출발해서 올라갔지만 여기 길게 만들어졌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아서 다시 그 점에서 다시 수요일 날도 저항 받아서 빠졌다가 목요일 날 같은 점에서 거의 같은 점에서 시작해서 랠리해서 그 선의 이 라인에서 다시 저항을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장 랠리에 같이 동참하면서 올라갔지만 여기 그려져 있는 어퍼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과는 다르게 새로 만들어진 저점을 연결한 업트렌드 라인과 미리 만들어져 있던 업트렌드 라인의 이 사이에서 더 올라가도 여기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걸 이미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라이스 레벨도 이미 뚫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더 저항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갭으로 데일리 갭으로 출발해가지고 완전히 랠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뚫고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이 그만큼 강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려면은 더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테크니컬 그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스코픽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저항을 받고 바로 빠져서 이 안에서 장이 형성이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 장에 도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위클리 갭이 꽤 높은 데서 형성이 돼서 빠지고 화요일 날 올라갔지만 수요일 날 완전히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지지를 받았고 올라갔나 싶더니 그 다음날 다시 갭으로 출발을 해서 이 갭이 이 지지선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가 빠졌었죠. 그래서 이 밑에 90.59 라인에서 지지받고 새로운 저점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서 금요일날 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점이 형성돼서 여기에 있는 것을 트렌드 라인을 그렸고요. 앞에서도 새로 만들어진 금요일 저점들로 트렌드 라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굳이 새로 만든 이유는, 그럼 이 저점이랑 이 다른 새로운 만드는 저점으로는 왜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신저점이 만들어져서 치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선으로서 다시 치고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으려고 그리는 거지, 그냥 다 그려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와 이 점과 이 점으로도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와 이 점도 저점으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당시 트레이딩 할 때는 그려줬겠지만 다시 빠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게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면 굳이 그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잡하기만 해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해서 이틀 못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이 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거죠. 여기도 도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올라가고 다시 빠졌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점도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다시 바로 빠져버리면 얘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보시면서 새로 그림을 그리고 트렌드 라인 그리고 프라이스 레벨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도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작점 그 시가가 시작 가격이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얘도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얘도 계속 여기 다른 데서 작용을 했었던 저점인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도 계속 두 개의 90.59와 91.52 50픽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두 개의 레벨은 장이 내려오면서 지지선 또는 밑에서 올라가면서 저항선으로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금요일 랠리 했지만 여기에 무슨 딱히 지지 저항선 없는 상태에서 장이 끝나버렸죠. 여기에 1, 2, 3 이 정도에서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월화 수의 저 고점에 고점을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15분봉 보시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도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이 지점을 못 넘어섰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고점 94.73, 94.72 저항 거기가 저항선으로서 94.68, 94.69, 94.78 이 지점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15분봉을 확인하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저항선도 이제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아직은 그리지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되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그 선을 그리셔서 이게 94.78이어야 되죠? 94.78. 아이고. 94.78로 이렇게 그려서 이 지점을 이 프라이스 레벨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 그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을 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분 봉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 새로 그려진 프라이스 레벨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마존, 다음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이 프라이스 채널 쭉 따라가다가 2주 전부터 브레이킹이 돼서 내려오나 싶더니 다시 지난주 목요일부터 갭 출발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라인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월요일에도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래서 이 레벨을 새로 만들어서 그렸습니다. 지난주 트레이딩 하는 도중에. 그리고 여기에 저점이 이 전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여기에서 저점이었나요? 고점이었군요. 고점이 여기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작용을 했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킵을 했었는데 놔뒀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갭 출발해서 고점 찍고 그 고점도 이 미리 만들어 놨던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리밋에 딱 저항을 받아서 빠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전고점에서 여기에 두 군데서 확인된 전고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레인지 같은 게 생겨버리는 느낌이 됐었죠. 그래서 역시나 금요일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도지 만들었고 월요일 날 갭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서 저점 형성했고 음봉 형성했고요. 그리고 다시 갭 출발해서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음봉 형성했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 레벨을 깨나 싶더니 이 어퍼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랑 여기로 형성된 거죠. 여기서 여기로 형성된 전에 그려놨었던 남아있는 트렌드 라인이 여기선 작용을 하지 않았지만 워낙 강한 트렌드 라인이니까 그대로 놔뒀죠. 그래서 여기에 걸쳐서 지지받고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갭 출발했지만 그 목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랠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에 이 어퍼 트렌드 라인까지만 지지받고 바로 랠리를 더 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새로 형성된 이 고점 프라이스 레벨을 넘지 못한 상태로 끝났는데,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치고 올라갔지만 보통 두 번 공격해서 못 뚫으면 빠지는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죠? 뭐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의 기본인데, 한 번 공격, 두 번 공격했는데 세 번 공격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이 경우는 공격하고 빠졌고 공격하고 빠졌지만 아직 공격하고 빠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랠리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월요일 고점이 월요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뚫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밀려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공격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형성된 프라이스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빠지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수목금 동안 이 프라이스 레벨이 기준선은 됐을지언정,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선이 됐을지언정 어떤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크게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지선으로서는 좀 약한 편이라는 거.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선으로는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조금 세 보이는 지지선이 있다는 거. 이미 여기서도 물론 두 번 뚫렸지만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프라이스 레벨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빠져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업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 갭을 상쇄하는 트렌드 라인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랑 이런 애들은 전고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 작용하고 그거 뚫리면은 이 프라이스 레벨까지는 바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엔 엔비디아, 다음엔 테슬라죠. 테슬라 보면 테슬라 뭐 이 프라이스 채널 잘 따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프라이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프라이스 채널과 똑같은 패러렐한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이 겹쳐 있는 이 갭을 기준으로 이 프라이스 채널과 이 프라이스 채널, 두 개의 프라이스 채널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따라서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요거 따라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게 깨지고 나서 결국은 이 프라이스 채널의 지지를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거기까지 딱 찍고 살짝 올라가 도지 형태로 장이 마감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게 깨지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그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선에 저항받고 내려온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갭 출발해서 상승 갭으로 출발을 해서 올라갈 줄 알았었지만 206.86 라인을 기준으로 더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이 경계선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 화요일 날 다시 빠지기 시작했고, 목요일 날
갭이 굉장히 크게 갭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더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올라갔 상승장을 펼쳤었고요. 하지만 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되게 오래된 이 트렌드 라인 계속 놔뒀던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장이 마감될 정도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는 갭 오픈 상승장으로 출발을 해서 올라갔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던 거 이거 뭐냐면 3분할 하기 전에 가격 기준으로 여기가 600달러, 500달러, 400달러 이런 식의 3슬라, 4슬라, 5슬라가 그 테슬라 주식에서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려놨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장에서는 6슬라 라인 경계를 기준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가 5슬라 경계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서 새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형성했다고 그릴 수도 있겠지만 딱히 테크니컬 한 영향을 이 두 바는 받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항받은 거 말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은 거 말고 이 밑에 단이 왜 여기까지 나와 있느냐에 대한 딱히 레퍼런스가 없어요. 뭐 다른 주식들도 비슷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주식들보다 더 테크니컬 영향을 위해서 좀 자유로운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지선 찾는 거 지지선에 딱히 뭐 여기서 지지받은 것도 있지만 지지선에 딱히 잘 따르지 않고 지금 저항선은 정확하게 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만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랬죠. 그래서 지지 저항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지킬 걸 지켜주는 그런 주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는 그렇고요. 이제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은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이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고 그게 깨졌지만 그래도 그냥 뭐 계속 놔뒀습니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은 완전히 이 프라이스 채널하고 영향 없이 날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 중순 넘어서면서 다시 쭉쭉 빠지더니 다시 이 프라이스 채널에서 지지받고 이거 따라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무드를 설치나 했는데 여기서 도진하면서 다시 쭉 빠져서 이 가파른 다운 트렌드 라인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락장이 펼쳐지면서 그 이후에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건 그려놓지 않았었던 건데 이 저점과 이 저점으로 연결되는 프라이스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새로이 지난주에 형성된 저점 이 저점이 아니죠. 이 저점을 하면 이게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 점이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선택해서 트렌드 라인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얘와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은 지난주 끝나고 월요일에 그려놨던 거고요. 이 두 개는 이거는 당연히 언제 금요일에 그린 거겠죠. 얘가 다시 내려올 경우에 여기에서 지지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두 개는 월요일에 그린 거고요. 이 새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은 금요일에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 찍고 갭 상승 시작해서 도지 만들었죠. 완전히 크로스 만들었죠. 월요일에. 그리고 나서 갭 하락을 시작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프라이스 채널에
어퍼 레벨에 저항받고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그렸을 때는 그려드리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 점을 연결했을 때는 이 트렌드 라인은 여기에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1, 2, 3, 3일 동안 올라간 거에 이 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인데 원래는 이게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이렇게 그려놓고 수요일이 그게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목요일 날 더 빠져서 시작하는 바람에 얘는 지워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것도 하나의 지지선으로서의 작용이 되겠지만 비슷한 각도의 새로운 트렌드 라인 형성돼서 얘만 남겨두고 얘는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가격이 다시 빠져 내려올 때 방금 그려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에 또 뭐 영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새로 그렸던 얘보다는 약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찍고 확 올라갔었던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서 한번 작용한 거는 맞지만 그 다음에 확 치고 올라간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워놓고 만약에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게 첫 번째 만나는 지지선, 두 번째 만나는 지지선으로서 그때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언제 지우는지에 대해서도 제 동영상 보시면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라인 3개는 그렇게 그려진 거고요. 여기에 신저점 만들었으니까 새로 프라이스 레벨 그려졌고요. 얘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물론 그리고 더 내려간 다음에는 저항선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새로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2차 방정식 곡선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곡선까지 피팅을 해서 그려놓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쉐이프가 느낌상 2차 방정식 곡선 그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쭉쭉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까지 가야지 얘를 만나겠구나.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상승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직선을 따라서 하겠구나. 그러면은 3월 17일 돼야지 이 트렌드 라인을 만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방정식 곡선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좀 더 가파르게 여기까지 돼서 3월 8일쯤에는 이 라인을 만나서 100까지 올라가는 게 일주 정도밖에 안 걸리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쉐이프를 봤을 때는. 물론 목요일 금요일장이 굉장히 알파벳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상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업트렌드가 지금 이 주식은 업트렌드가 강하다라고 느끼고 여기서 조금 랠리를 보이면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별로 눈에는 안 띄고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종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런 레벨로 여기서 저항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컨펌이 된 게 아니니까 굳이 얘를 그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이 15분봉 보시면 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저항선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죠. 이쪽 살짝 미치니까.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점에서 저항을 받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점은 그렇게 큰 저항점으로 작용했었던 점들이 아닌 거죠.
그냥 봤을 때 2점, 2점, 2점 3개가 그냥 모여져 있는 이 정도라고 보이는 데서 지금 저항을 받았는데 월요일에 간 다음에 컨펌을 받고 이 프라이스 레벨은 형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93.65로 끝났는데 고점은 93.73 정도 되는 이 정도. 그래서 그건 아직 그려주지 마시지만 이 레벨들에 의해서 살짝 저항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제 월요일 장 들어갔을 때, 그 장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이라고 하죠. 장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그 형성되는 가격들을 좀 보시면 그때 좀 감이 오실 거고, 그때 데일리 갭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를 보시고 메인장에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는 이렇게 여기 있는 프라이스 채널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반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갭을 만들었었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새로 만든 형성된 이 그룹 메타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룹핑이 돼요. 갭이 큰 갭들이 하나씩 있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룹핑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룹핑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룹핑이 돼서 채널 따라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여기서 새로 그룹핑이 됐죠. 얘기도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 그룹의 저점이라서 지난주에 내려온 데까지가 저점이라는 걸 확인하고 월요일 날 이거 새로 프라이스 레벨을 그렸죠. 이 전에 있는 거가 뭐 맞았나 떨어졌나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아졌죠. 왜냐하면 이 그룹 내에서 새로 만든 신저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 저점은 지난주에 만들었던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지지받고 역시나 월요일 날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화요일도 상승 갭으로 출발을 해서 여기 내려오는 그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빠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더 빠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트라이를 했지만 다시 저항받고 빠진 상황이었고요. 더 빠졌죠. 그 시작점보다. 그래서 음봉 형성했고 다시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해서 올라가나 싶었지만 큰 영향을 못 미친 상황이었는데 금요일 날 랠리장에서 확 올라서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 시작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깨진 게 컨펌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프라이스 레벨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던 거라서 계속 놔뒀던 프라이스 레벨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 뭐 특별히 레퍼런스 없는 상황으로 장이 마감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뚫고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지쳐서 빠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장 끝났을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이 작은 레인지에서 그냥 멈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여기 무슨 레퍼런스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15분봉에서 어떤 식으로 뭐 트렌드 라인이 또 그려졌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 왜 저기서 멈췄냐 정도를 해석을 하시려면 이쪽 트렌드 라인 쪽이 아니라 이 위쪽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을 그려서 아이고 여기죠. 이렇게 그려서 이 라인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스탠다드 방법은 아니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다드 트렌드 라인은 업 트렌드 라인은 저점으로 다운 트렌드 라인은 고점으로 만든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올라간 새로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는 새로운 트렌드 채널, 프라이스 채널을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점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히 뭐 어떤 레퍼런스가 안 보이는 상태로 그냥 멈췄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금요일 장 자체가 좀 아웃스탠딩 한 걸로 보셔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라인에서 갭 출발해서 컨펌이 된 것처럼 됐지만 여기에서 걸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지지받은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까지 이렇게 봤고요. 물론 다음 주에는 이 파란색도 오렌지색으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메타도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벌써 내일이네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뭔가 다른 그래서 그때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더 랠리를 이어간다면 여기에 이 정도를 프라이스 레벨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있었던 프라이스 레벨들 여기에 있는 이 고점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당연히 빠진다면 이 프라이스 레벨 여기서 시작했으면 지지선, 여기서 시작했으면 저항선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 둘, 셋 강력한 지지선들이 있어서 더 한꺼번에 빠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도 무시하고 또 물론 쭉 빠져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저점, 이 그룹 내에서의 저점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더 빠지면 뭐 또 다른 전저점들 여기에 있는 점들 이렇게 있고 다시 이 프라이스 레벨 안으로 들어오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은 이 그룹에 한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딱히 미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겠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정확하게 저점이 이 프라이스 채널을 지지선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채널이 이 그룹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건 아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그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금요일 그 예외만 빼면.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어퍼 트렌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퍼 리밋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이 하나의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시고 여기서 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뭐 여기 지지선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서는 그 나스닥 100 그 웨이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그 나스닥의 그 인덱스를 형성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지의 순서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순입니다. 이게 그 프라이스 캡 순이 아닌 거죠. 마켓 캡 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같은 내용으로 다음 주 정리하는 그런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 유튜브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일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